안녕하세요. 살아있는 뒤늦게 산책입니다. 산책하듯 영화 읽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금 상영 중인 영화 킹메이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오랜만에 영화 보셨죠? 네. 그 실제 인물인 그 엄창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한 선거의 귀재 서창대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누가 봐도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는 네, 그런 김은범,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두 인물은 서로 전혀 다른 캐릭터처럼 보여요. 네. 김은범은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 거가 중요한 법이요 라고 말하는 그 대의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그리고 서창대는 이겨야 대의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굉장히 결과 중심의 사람. 예, 둘이 굉장히 캐릭터가 다르죠.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예요, 현재. 하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김은범이라면 서창대를 어떻게 끌어안겠습니까? 아니면 지시겠습니까? 저라면 서창대를 잡아요.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제가 가지지 못한 걸 서창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서창대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위패도 팔아넘어야 된다. 위패도 팔아넘어야 양반이라.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방법들이 정당한 방법들은 거의 다 아니었거든. 대부분 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정당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했어요. 그렇긴 하죠. 그게 이제 고민의 지점이겠죠. 네. 제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가까이 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어떤 과정상의 어떤 방법이 공정하지 않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죠. 예,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어떤 김은범으로서 고민되는 지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반대쪽에서 이제 김은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성이라던가 명분이라던가 이런 점은 이제 김은범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더 그냥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실제로 그 김은범의 모델인 김대중 대통령은 그 현실과 이념의 사이에서 딱 반발자국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야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본인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뒤에 영화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게 있어요. 막 갑자기 경상도 지역에 막 호남 향유의 이름으로 막 맞아. 단결하라 그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현수막이 막 붙는데 1971년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괴물이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 근현대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맞아요. 미치고 있죠. 네. 지금도 선거 때가 되면 알 수 없는 흑색 성경이나 특히 네거티브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이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적이고 잘못된 정보들에서 좀 벗어나서 네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인물한테 네.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 대통령을 하게 되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면 그거지. 대통령은 그 굉장히 종합적으로 외교도 해야 되고 막 네. 다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외교, 경제, 정치, 국방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군사, 네. 뭐 그 다방면에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이 그렇죠. 되겠어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거는 뭐, 흑색 선전이라든가, 여권 조작이라든가, 뭐, 관권성, 이런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저는 준비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남한산성의 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올랐잖아요. 이제 두 사람 잠깐 비교해보면 광해군은 왕자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음으로써 그 직접 군대를 이끌고 경험했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전쟁의 참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쇠락해가는 어떤 명나라의 어떠한 그 실상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알았죠.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반면에 인조는 그냥 그립던 하나의 그다음 왕족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서인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조는 계속해서 집권 세력인 서인들의 명분에 휘둘리게 돼요. 실제로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 또는 이렇게 대통령이라면은 어떤 인기나 어떤 명분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본 경험, 어떠한 역량을 길러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 된다. 예. 그 하루는. 저도 선거를 계속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때 저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썼는지 저는 그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과 글. 네, 그 사람의 말과 글.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말과 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네, 찍은 사람들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것도 정보를 너무 몰라도 이제 문제가 큽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어떤 정보 속에서 진실을 좀 확인하는 거시적인 시각,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 20대. 내가 뽑은 사람이 잘 잘 되고 되기를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지난주에 남한산성 또 이번 주 우리가 킹메이커 디색을 했는데 네. 정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의 이런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대선 네. 특집 방송을 하느라고 행복한 청소부 2부가 지금 2주 늦춰졌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말 청소일을 좋아하는 이 청소부 아저씨가 교수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거든요.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